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이뻐라. 이 친구가 주인공 호두인 거죠? 네, 호두예요. 왜 쳐다봐? 왜? 제가 최대한 안 무섭게. 먹네?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식 하나만 주면 안 짖을 줄 아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많이 줘야 돼요? 선물 하나 주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게. 그리고 제가 일부러 앉은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았을 때 강아지들은 조금 더 안정감을 많이 느껴서, 그리고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측면으로? 네, 옆으로 하고 말 안 걸고 눈 마주치지 않으면서 딱 이제 느낌이 조금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 행동도 보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느낀 거는 호두는 되게 겁이 많은 소심한 아이다. 네, 겁이 많은 친구라는 건 딱 느껴져요. 네. 결국에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히스토리거든요. 네. 사람 동생은 좀 힘들지만 네. 강아지 동생을 데려오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던 중에 다른 그 아이 이제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보다가 좀 보호소에 있는 애들은 이제 절차도 까다롭고 어차피 이쁜 애들은 저 아니어도 데려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보다는 보호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더 뭐 인보를 하든 뭐 하든 좀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 중에 딱 그 게시물을 보고 데리고 오게 됐어요. 우선은 호두도 정말 견생 역전을 하게 된 거구나. 다이는 어땠어요? 처음에 호두 왔을 때? 제 방 밖을 안 나와서 너무 답답했어요. 방 밖으로 안 나와서 네, 그때는 호두가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뭐 혼자 좀 있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독립된 공간에다가 놔줬거든요. 그래도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추정으로 2, 3개월 2, 추정. 3개월. 네. 2, 3개월이었는데 다가가면 숨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요? 오, 설쌤, 뭔가 감 잡으신 것 같은데요? 더 확실한 원인 파악을 위해 문제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실내 산책은 잘 하다가도 현관 밖으로 나가면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호두였는데요. 우선은 산책을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강아지들한테 무서움을 주는 요소는 첫 번째가 뭐냐면 현관문이에요. 강아지들은 명암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복병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은 내 공간도 아닌데 되게 조그맣고요. 호두 같은 아이들은 좀 불안하거나, 그리고 호두가 우리보다 잘 들어요. 엘리베이터를 올리고 내리는 그런 모터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고. 근데 이것만 지나고 나가서 즐겁게 노는 친구인지, 아니면 밖에서도 무서워해서 산책을 즐기지 못하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밖에 나오면 곧잘 걷다가도 자꾸만 벤치를 찾곤 했는데요. 알았어. 여기 앉아. 제가 봐서는 지금 막 이렇게 뛰고 이런 모습 때문에 얘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산책을 지금 그럼 호두는 어떤 상태인 거죠?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안정된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벤치로 자꾸 가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할까요? 불안한 아이들이. 멀리까지 보려고? 네, 맞아요. 바깥이 다 무서우니까 아마 더 높은 데 있으면 계속 높이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진짜 바깥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두가 바깥을 두려워했던 원인 무엇일까요? 지금 하는 행동들이나 2, 3개월 때 데리고 왔을 때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갔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기질과 성격. 기질은
사실 우리가 바꾸기 어려운 걸 기질이라고 하죠. 가지고 태어난 거. 그러면 호두는 기질적으로 되게 보수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2, 3개월이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한테 다 호기심을 보이고 다가가고 이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되게 보수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보고 확실히 안심이 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거나 아니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짖는 모습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호두 같은 아이는 파워 아이인 거죠. 맞아요. 호두도 만약에 그냥 처음 보는 사람도 다 좋아, 처음 보는 자극도 다 좋아 이런 모습을 보이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가장 중요한 건 호두의 이 기질을 이해해주고 타협한 상태에서 솔루션을 들어가야 돼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순간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호두 할머니네 왔네. 그런데 특이한 건 다른 실내 공간에서 긴장감 없이 잘 지내다가 다시 돌아갈 때 한사코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나. 자기 집이 아닌 친정집은 잘 적응하면서 바깥은 왜 적응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 집안에서 나는 냄새나 아니면 집안에서 하는 소리, 분위기, 제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일반화를 시켜주고 사회화를 시켜줄 수 있는데 바깥에서 나는 소리와 냄새나 이런 것들은 매일 바뀌고 그런 것들을 사회화 시켜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보수적인 아이는 오래 만나서 괜찮다라고 느끼는 아이한테 바깥 환경은 맨날 바뀌는데 이거를 사회화를 시켜주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불안을 이길 만한 재미를 경험을 못 해봤어요. 내성적인 호두에게 바깥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자극이 도사리던 곳이었고 이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실내에서는 큰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잘 적응했다는 건데요. 기다려. 기다려. 이거 어땠어요? 처음에 할 때? 처음에는 무서워했죠. 가위 소리도 무서워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둔감함 훈련해주고 조금씩 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한 호두라는 아이는 가위가 한 번만 들어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이걸 교육을 시키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나쁜 게 아빠 엄청나게 많아. 보통 호두 같은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을 많이 보여요. 가족들과도 소통이 힘들고 어디 숨어 있는다거나. 그런데 지금 산책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선택한 방법들, 실내에서의 놀이가 거의 100점이에요, 진짜로. 제가 처음에 딱 든 생각은 호두가 이 가족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소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라는 이 강아지라는 동물에게 바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기서 좀만 벗어나도 사람들은 나쁜 개라고 생각하고 혼을 낸다거나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호두는 이 가족들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사회성에 대한 잠재력 같은 것들을 충분히 다 행복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가족 하나는 잘 만났지. 그런데 저는 이제 산책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동물의 5 프리덤이라는 게 있어요. 5대 자유. 반려동물이나 동물들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에 이 산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제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산책이기 때문에 산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확실히 싫어요, 밖에 나가는 걸. 그러면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이걸 그냥 안 할 것이냐? 그래도 노력을 해서 해볼 것이냐? 호두 20년 살 건데
한 1년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해본다면 나중에는 다이랑 둘이서도 이렇게 산책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죠. 네. 네네. 솔루션에 앞서 보상용으로 사용할 간식을 고를 예정인데요. 네, 오케이. 호두 같은 친구들 이 솔루션 할 때 간식 월드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조금 가슴 아프긴 하지만 만져주는 것보다 대부분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간식 월드컵에 오른 후보는 총 4가지. 이 중 호두의 최애가 될 간식은 뭘까요? 기다려. 하고 먹으라고 했을 때 뭘 냄새를 킁킁 맡고 뭘 먼저 먹는지를 보면 돼요. 먹어. 호두 먹어. 당근 황태 대 소고기. 녀석의 선택은 당근 황태. 기다려. 먹어. 다음 라운드는 황태 진출! 이 아니라 참치였네요. 최종 후보에 오른 당근 황태와 참치. 영광의 자리는 어떤 간식이 차지할까요? 호두 먹어. 당근 황태냐 참치냐, 참치냐 당근 황태냐. 호두의 선택은 참치 선배. 역시 뭐니 해도 참치만한 게 없죠. 제일 선호하는 간식을 우리가 바깥 상황에서 연습을 할 때 좀 쓰고요. 오히려 이런 간식들은 실내에서 쓰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제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처음에는 줄을 안 한 상태에서 현관에서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 현관 교육의 포인트는 문을 열어놓고 할 거예요. 내가 나갔다가 불안해? 그러면 다시 들어볼 수 네. 있나요? 자, 솔루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닥에 간식 좀 줄게요. 자, 자기 스스로 우선 좀 나오게 해볼 거예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호두에겐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이게 자신감 있어야 돼요.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고 자기가 용기 내서 이 타일 위에 있으면 좀 더 연속적으로 주고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 거예요. 옳지? 이거 가져가서 저쪽까지 한번 유도해 보실게요. 이번엔 보호자가 해보는데요. 호두. 옳지, 잘한다. 네, 좋아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옳지. 어이구, 잘하네. 안 먹어. 네, 좀만 쉴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다는 느낌 받을 거고 이 바닥에 대한 느낌도 훨씬 더 편하게 받을 거예요. 아이고, 잘 먹네.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어. 이게 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랑 닫고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옳지. 이제 마음을 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확실히 긴장이 풀린 것 같죠? 이번엔 실전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솔루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제 산책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올릴 건데 일단 줄을 달 거예요. 호두 같은 친구들은 줄을 좀 긴 걸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 당겨지는 텐션에 대해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부터 법 바뀐 거 아시죠? 아, 예. 2m.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줄이 2m 이내는 상관없어요. 줄은 더 길어도 돼요. 그런데 호두를 우리의 2m 반경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은 보통 왼손에 이렇게 저는 끝을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줄의 길이를 조절해요.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줄을 잘 컨트롤하고 싶으면 이렇게 손등과 내 손바닥이 만나고 그 다음은 이렇게 갔다가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고 하면 이렇게 팔자로 되고 줄이 스르르르르 풀리게 돼요. 좀 어려워요. 해보시면. 처음에 네, 그렇죠. 거기다 걸어주고 걸어주고 당겼다가 이제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요. 이렇게요? 네. 아이고. 줄 미안해. 싫어. 이 당겨지는 게 싫은 네. 거야. 줄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이거 연습도 조금 해야겠어요. 우리가 이거 리시 텐션 교육이라고 하는데 줄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이거만큼 사실 호두한테 좋을 게 없어. 지금 이렇게 싫다고 하잖아요. 살짝씩
텐션만 주고 그러면서 옳지라고 하고 간식 주면 돼요. 옳지. 생각보다 세네요. 네, 살짝 느낌은 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 산책할 땐 실제로 이거보다 더 센 텐션들이 오기 때문에. 옳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 교육할 때 중요한 거는 평소 때는 풀려 있어야 돼요. 평소 때는 텐션이 없어야 돼요. 딱 텐션이 오는 순간 칭찬이 가야 돼요. 옳지. 네, 좋아요. 이야, 금세 적응한 모습인데요. 잠깐만. 잠깐만. 야, 이 보더콜리야. 옳지. 네, 좋아요. 미시 컨트롤도 되게 잘하고 계세요, 지금. 산책을 안 가는 날이거나 이럴 때 저는 이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호두 같은 경우에는 산책줄만 하면 밖에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더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줄을 하고 안 나가고 간식 먹으면서 줄에 대한 나쁜 감정을 좋은 걸로 바꿔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오늘 기분 좋고 지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쏙 탈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가보자. 호두야, 해보자. 과연 호두가 해낼 수 있을까요? 문을 열어놓고 줄을 잡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호자님이 땡기려고 하지 마세요. 텐션 주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호두 가자. 옳지. 가자. 옳지. 좋아. 그러면 문 닫아야 닫고 되죠? 네, 문 닫고 갔다 와보실게요. 최대한 실전처럼 진행해 보는데요. 아유 잘하네. 우리 호두 아이고 잘하네. 또 가자. 옳지. 나오려고 막 문을 그쵸? 두 손으로 그렇게 했어요. 계속 좋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호두 가자. 아이고 잘하네. 가자. 줄 땡기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세요. 옳지. 잘했어. 다이도 주세요. 다이도 주세요. 자극에 예민한 반려견일수록 나오기까지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간식으로 보상해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대망의 엘리베이터 탑승 차례인데요. 들어가보세요. 그래 가자. 가자. 문 계속 열어놓으세요. 가자. 이제 할 것 같아. 냄새 충분히 맡으면 할 것 같아. 우리에게 좀만 더 시간을. 아직 경계를 낮추지 못하죠. 자그마한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라 도망치는 녀석. 조심. 잘했어. 잘했어. 무섭지? 이게 그렇게 어렵지, 그지? 이 공간에 대한 거는 벌써 딱 앞에 가 있을 때 긴장감이 이만큼 솟아있는 상태니까 다른 자극이 조금만 들어와도 맞아.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다이가 줄 한번 잡아볼까? 조금 짧게? 달 땡기지는 말고. 다이가 히어로가 한번 주인공 한번 되구나? 평소 호두와 사이가 제일 좋은 다이가 목줄을 잡아보는데요. 호두 가자. 가자. 다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불러봐요. 호두. 오, 관심을 좀 보이죠?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너 뭐니?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들어올 것 같아. 옳지. 어이구 잘하네. 호두야. 그런데 이때 드디어 발을 뗀 녀석. 옳지. 오, 너무 잘한다. 먹었어. 됐어. 잘했어. 나도 간식 줄래. 나도 간식 줄래. 호두 잘했어. 이야, 이제 떨지도 않고 생전 안 맡던 냄새까지 맡습니다. 장하다 우리 호두. 기세를 몰아 산책까지 도전하는데요. 아까 줄 잡는 방법 이용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죠? 오토바이 소리가 나니까 그럴 때 좀만 최고 가요. 난이도. 산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같이 흥분해서 좀 걱정을 하면
얘도 같이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나는 차분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의 길이 안에서는 얘가 가고 싶은 데를 가주되 내 속도를 맞춰서 가게 만들고 싶어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곧장 다이에게 향하는 호두. 좀 놀자고 하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요? 네.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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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한번 여기 앉아봐봐. 옳지. 옳지. 우리가 이런 데서는 좀 가능한가 보자. 자, 간식에 집중하는데요. 이 공간이 제일 좋네요. 저는 근데 다이랑 같이 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나오는 불안감을 잊을 만큼 재밌는 거를 집에서 못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표정도 괜찮고. 호두. 옳지. 전 좀 얘를 가라앉혀주고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못 뛰게 했거든요. 아니요. 저는 지금 봤을 때 어느 목적지, 이런 목적지까지 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분하게. 근데 와서는 제일 얘가 하고 싶고 좀 재밌어 하는 거를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에너지를 쏟으면 또 불안도 더 낮아질 거고. 나 언제 놀 수 있는 거야? 뛰어놀 수 있는 거야? 해봐요. 지금 원래 줄 잡고 뛰어놀았어요? 쟤 잡고? 해보자. 아이고. 무조건 올라가. 올라가. 옳지. 이거를 하나의 게임으로 만들면 되겠다, 너. 다이랑 한 바퀴 뛰어오고, 한 바퀴 뛰고, 여기 올라가서 먹고.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이가 해봐요.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뛰어오고, 여기 올라오면 칭찬해주는 거예요. 옳지 하면서 간식 주는 거예요. 너도 가자. 지금 표정 되게 좋거든요. 어머, 진짜 우리가 아는 호두 맞나요? 아니야,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긴장 풀리니까 냄새 맡기 시작하잖아. 나오면 겁먹던 예전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옳지. 오케이, 잘하네. 잘하네. 얘 표정도 좋아요. 안 떨어. 약간 얘는 규칙처럼 만들어주면 마음이 편안한 아이예요. 원래 보수적인 아이고 겁이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훨씬 더 편해하거든요. 네. 근데 놀이도 지금 막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것보다 우선 바깥 공간에 대해서 즐거움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여기 와서 다이랑 뛰고 한 바퀴 돌고 여기 올라오면 칭찬받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런 인식을 딱 심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오케이. 이야,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요. 또 가자. 에이 좋아. 야! 아니, 괜찮아. 아이고, 목소리 너무 크게 다이랑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얘네가 누가 줄 잡는지 다 알거든요. 아. 괜찮아요. 다이는 뭘 해도 괜찮아. 약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다이 때문에 잘 되겠네. 다이 때문에. 산책 다이랑 항상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이 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같이 지금 다녀야 보면 되겠네요. 둘이 같이 있으면 불안이 없어. 영혼의 단짝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밖에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자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만약에 이제 어머님이랑 우리 같이 가면 이제 저 친구들 막 오잖아요. 한번 볼게요. 네. 옳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아, 볼 때. 옳지. 지금 보면 여기가 아파트 단지에 차도 안 들어오고 되게 좋기는 한데 우선 애들이 많고 옆에서 큰 버스 소리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두 소리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기는 해요. 옳지. 다른 자극들을 볼 때마다 칭찬. 옳지. 이게 밖을 무서워하고 자극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가장 기본 교육. 저런 자극들이 별거 아니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칭찬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히 이해 못해도 습관이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밖에서 다이와 함께 좋은 경험을 쌓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호두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저 호두 정말 걱정하면서 왔는데 너무 진짜 잘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이랑 호두의 신뢰 관계가 너무 좋아요. 특히 호두가 다이를 많이 믿는 것 같고 다이와 함께 하는 거를 정말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오늘 진짜 사실 저도 상상도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히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희 오늘 어땠어요? 좀 힘들었죠, 근데? 힘들긴 했는데 호두가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 보니까 뿌듯했어요. 말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어? 다희 때문에 정말 호두가 오늘 엘리베이터 탄 거예요, 마지막에. 호두가 다희 믿고 이렇게 자기도 용기 내서 탄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계속 이렇게 잘 해줘야 돼요, 호두 동생. 네. 약속. 호두도 같이 했어. 코 약속했다. 일주일 후 보호자가 보내온 영상. 이야, 먼저 나가려고 현관문까지 긁고. 호두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호두, 앉아. 옳지, 기다려.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연습 중이라는데요. 모녀의 노력 덕분에 호두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답니다. 호두야, 이제 프로 산책로로 거듭나길 응원할게.